하이, HI. 매드몬스터를 사랑하는 포켓몬스터 라오스 요정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라오스 더 고기 식당에서 정 사장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신 교민들을 돕고자 30명분의 식사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라면 5봉지 가시는 길 다 하나하나씩 챙겨드렸습니다. 라오스 삐마이는요,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는 4월 14일부터 해서 16일까지입니다. 오늘 16일까지인데요. 오늘까지 식사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한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보실 곳은요, 2020년도 라오스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장님 1위로 선정된 전통요리의 대명사 대장금 식당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LETSGO! 렛츠고! 하이, HI. 안녕하십니까? 하이, HI. 매드몬스터를 사랑하는 포켓몬스터 대장금 식당을 운영하는 윤지혁입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2020년도 라오스인에게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사장님으로 뽑히셨습니다. 1위 선정됐습니다. 1위 선정. 예, 대장금 그래. 식당 사장님입니다. 야, 또 그런 멘트를 들을 줄 몰랐네, 내가. 어떻게 식당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당은 BNT 안에 제가 온 지는 16년이 됐고요. 우리 식당은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근데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제가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데려올까 고민하다가 식당을 하면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온 게 계기가 돼서 했습니다. 식당업만 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에 이제 중고차를 했죠. 중고차. 네, 저도 이제 중고차를 한 5년 정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에서 그래도 객지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전혀 별개의 사업을 3가지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어떤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정책이 변화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 업종이 변환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다른 중고차와 전혀 다른 식당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16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오스 그때 따지면 1세대인가요? 아니 1.5 정도 되는 거죠. 나보다 뭐 5년, 10년 먼저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때는 어떻게 한인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한인보다 북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한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남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친했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직항 뜨면서 그게 확 대전환이 된 거죠. 지금은 하시는 일은 그러면 식당이신 거죠? 지금은 식당밖에 안 해요. 그나마 식당도 마저 없었으면 보따리 싸고 한번 갔을 거야 아마.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5만 원 챌린지를 하기로 왔습니다. 예, 얘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네. 오늘 사장님하고 좀 간단하게 한번 라오스 정착 시 기초적인 생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한번 도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기준은 1인이냐 2인이냐 또는 뭐 가족 단위로 오냐에 따라서 좀 기준이 좀 달릴 것 같아요. 1, 2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오면은 임시적인 거주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략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글쎄, 나도 사실은 그런 정보는 오히려 라오스 요정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최근 네. 정보는. 나도 이제 여기 산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많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복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아주 싸게 사는 사람, 변변치 않은 집을 아주 비싸게 사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 가장 리즈너블한 금액을 제시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쪽 지역이 그래도 여기가 지금 폰시누안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쪽 거주하는 지역이 그래도 지역. 많이 거주하고 또 슈퍼도 가까이 있고 뭐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부대 시설들이 좀 있어서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방 하나에 뭐 한 그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거주하는 게 한 300~400불에서 500불 정도 괜찮은 거. 어떤 거는 싼 것 요즘에 또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라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한 300불짜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뭐 거의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한국 네. 사람이 거주할 지역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렴한 곳은 한 150불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100불짜리도 있고 150불짜리도 있고 이 나라 말로 뭐 홍태우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사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쪽방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또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 있고 하면 150불, 뭐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100불, 뭐 50불짜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임시 주거를 마쳤을 때 어느 네. 정도 이제 생활에 대해서 알았을 때 렌트 비용 예.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주택 임대. 주택만. 네. 예, 주택만 아까 그 얘기한 대로 한 300불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나이 또래 정도 돼서 부부가 왔다 그러면 적어도 한 400~500불은 들어가겠죠. 예, 그거 이제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했을 때. 주택이라고 하면은 방 2개 정도 달려 예, 있는 그러니까 거죠. 방 2개에다가 뭐 화장실 하나 정도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을 때 400~500불 정도. 400~500불 정도. 물론 더 좋은 집들은 1000불짜리도 있고 아, 하겠죠. 뭐월 5,000불짜리도 있죠. 네. 있기는. 고정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전기세 네. 사장님은 얼마 나오십니까? 지금 우리 식당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의외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이 6대, 냉장고가 10대, 그리고 이제 조명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데 월 평균 아껴 써도 한 400만 킵,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고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할 때는 에어컨 많이 안 쓰니까 한 300만 킵. 지금처럼 뭐 뜨거울 때는 뭐 500만 킵 이상 나오죠. 거주하시는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전기세가 거주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어컨을 얼마 정도 에어컨이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네. 많이 나오면 4~50만 킵. 4~50만 네, 킵. 적게 나오면 뭐 2~30만 킵. 20만 킵 정도. 그 정도 나와요. 물세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물세 쓰레기세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미만이에요. 합쳐서. 미만? 네. 합쳐서 10,000원 미만. 핸드폰 비용은 보통 사장님 어우. 혼자 기준으로 얼마 나옵니까? 이거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 요금도 들어가지만 일반 전화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월 한 2~30만 원은 한국 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2~30만 원? 200~300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7~80불에서 1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7~80불 정도. 상당히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한 5,000원 정도? 한 달에 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전화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인터넷 비용은 한 2만 원 정도 보면 되겠죠? 네, 인터넷 비용은 한 뭐 달에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4~5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유니텔을 쓰고 있는데 200만 킵인가 210만 킵인가 쓰고 있으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한 봐야죠. 200달러 정도. 네. 한 달에 식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식비는 우리가 가족이 뭐 먹는 거. 가족이 먹는 거는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니까 식당에서 다 갖다 먹으니까 뭐 크게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최소 비용으로 10달러는 잡아야 되겠죠. 1인당? 1인당. 1인당. 뭐 사다가 먹고 한다고 하는 기준으로 외식하고 이러면 뭐 더 들어가겠지만 한 달에 한 적어도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밖에서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를 먹는다. 네.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 해요. 6,000원. 네, 우리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대부분이 다 한 5~6천 원 정도 받아요. 6천 원, 7천 원만 돼도 있고. 그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네. 생활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임시 거주를 했을 때는 생활용품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맞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 네. 주로 어떻게 하면은 좀 현명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또 나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긴급으로 내놓는 것들을 구매하면 뭐 일반 정찰가의 한 절반 정도 심지어는 뭐 한 10분의 1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죠. 뭐 소파나 TV나 네, 여러 소파, 가지. TV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여기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이제 뭐 거의 던지다시피 싸게 팔고 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 좀 아픈 현실인데 그래도 뭐 일단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서로 필요청분 조건이 맞는 거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사면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중고 매입을 하시면은 좀 생활비 처음에 오실 때 좀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오면 일단 라오스 요정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처음에 오시면은 사는 게 나을까요? 렌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나는 렌트를 하는 거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왕 렌트 값이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발품 팔아보면은 충분히 할부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렌트 비용으로 차라리 여기서 뭐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갈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차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할부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윤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 뭐 손해 아니냐 그런데 렌트비는 소멸되는 거고 할부 비용은 어차피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렌트보다는 할부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래 거주하실 네.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이왕 할부할 거면 중고차보다는 신차라는 게 낫고 그래야 이제 신차 보험도 들 수 있고 하니까 아반떼 기준으로 한 달에 렌트비가 어느 정도 합니까? 요즘에 내려가 가지고 한 400불 뭐 300불 이렇게 많이 하는데 500불 하는데도 그런데 아반떼 기준에서 평상시에는 미니멈 500불이 넘었죠. 한 500불에서 뭐 새 차 같은 경우는 800불씩 렌트해주고 그렇게 했죠. 50만 원 이상 정도 네, 하면 되겠네요. 80만 원, 7, 80만 원까지도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신차를 아반떼를 산다. 한국보다는 좀 비싼 거죠? 통합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차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5배 이상 비싸고 어떤 거 100일엔 높은 것들은 2배, 3배까지도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렇게 목돈을 주고 차를 장만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율이 1년에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보험 세금까지 다 낸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는 한국보다 적어도 한 1.5배 최소한 이상은 그 이상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봐야죠. 처음 신차를 구매할 때는 좀 더 윗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 비용에서는 세이브가 된다. 한국보다는 저렴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저 이제 배기량 작은 차들을 사면. 그렇구나. 근데 배기량 비싼 큰 차들을 사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 말은 이제 라오스의 자동차는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보험비나 도로세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보험비가 1년에 한 $50 정도 합니다. 예, 도로세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도로세도 15만 킵. 15만 킵. 요즘 올라서 20만 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까지 15만 킵이었었고 그 자동차 유지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게 또 오래된 차를 사게 되면 핸디캡이 뭐냐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한국보다. 한국의 2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 면에서 자기가 기술적으로 본인이 수리할 수 없다면 수리비를 많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전화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망가진 차를 견인하거나 끌고 그 수리 장소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굉장히 그 중고차는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라오스에 그냥 살기만 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숨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근처로 이제 폰신완 근처로 해서 여기가 폰신완 맞죠? 네, 본신은 맞아요. 예. 헬스장이 1년 비용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00불로 알고 있어요. 그 대략 연회비가. 네. 그 들어가서 뭐 모든 게 다 무료고 200불만 내면 내가 볼 때는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시설이나 규모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거의 최고급 수준이죠. 네, 나쁘지 않고 네. 괜찮아요. 다만 이제 끊어놓고 운동을 안 해서 그게 문제지. 이게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여기 오니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저기 네. 79kg로 와갖고 지금 뭐 거의 85kg 정도 되니까. 아니 별로 안 많이 찌셨네. 쪘어요. 그것도 지금 많이 40kg 쪘- 저는 많이 내린 거예요 지금. 95kg까지 갔었어요. 예. 사장님께서는 지금 자녀분들이 네. 지금 라오스에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3명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2명은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또 그 남자애는 군대도 다녀와서 지금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고 네. 그 둘째는 대학 4학년이고 여기 지금 막내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셋이 살고 있죠. 그러면은 학비 자녀분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오스에서 이제 우리 대학 애 가기 전까지. 그렇죠.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큰애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막내가 5살 정도 때 왔으니까 거의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보냈다고 봐야죠.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학교를 보내셨다고 예, 들었는데 예. 대략적으로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학비가 예. 틀립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틀리죠. 네. 적어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돈을 더 받죠. 초등학교보다. 여기가 인터내셔널 스쿨이지만 영국계냐 미국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리큘럼이 또 완전히 틀려요. 미국계 카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율학습형 카리큘럼이고 뭐 카리큘럼이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하는 그 방식 자체가 많이 틀려서 여기 와서 누가 어떤 게 좋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에셋을 다라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좋다 그래서 갔는데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한 5개 되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 가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네. 그 국제학교의 1년 학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때보다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 초등학생이 한 국제학교라 그러면 한 5,000불 1년에요. 네, 1년에 네. 그리고 중학생이 한 6,000불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7,000불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국제학교. 평균적으로. 네. 네, 근데 비싼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도 있죠. VIS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5,000불로 알고 있어요. 제일 높은데. 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거의 2만 불대로 알고 있고 그 교육비가. 근데 교육비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율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과외 같은 거 조금씩 하는데 그런 비용 또 간식 비용 뭐 이런 거 합치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연간 한 5,000불, 6,000불 정도. 한국에서도 이제 과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설 교육에 돈이 들어가듯이 여기도 뭐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비 위에 1년에 한 5,0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영어를 추가적으로 못하면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초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교육비로. 오케이. 아이들은 다 영어를 잘하나요? 뭐 내가 볼 땐 부족한 면이 많은데 네. 그래도 영어로 수업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뭐 좀 그거는 우리 애가 ABC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로 네. 라오스의 생활을 하면서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6년 차시니까 네,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나는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하다, 고향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만큼의 장점이 있고 이만큼의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라오스 사람들은 이게 다 이렇다 이렇게 일률 편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10년 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한국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적응 못하는 건 기후. 더운 거. 지금 땀 삐지듯이 육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는 16년이 됐어도 예. 눈이 그립고 시원한 그 겨울의 찬바람이 그리운 거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진실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여기나 99.9% 문화적인 거 약간 차이가 있다 뿐이지 내가 볼 때는 관계가 괜찮고 하면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장금 사장님과 간단하게 라오스 정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주시죠. 사장님, 이거 한국에서 네. 어느 독지가 분께서 네. 5만 원의 상당에 대해서 대장금 식당에 후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 돈으로 라오스에 어려우신 분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라오스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나요? 여기 정말 많죠.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2-3명 정도는 이런 잔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굉장히 이쪽에도 각박하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이상으로 이쪽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긋고 가고 돈을 결국은 안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생기죠. 예. 그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이 5만 원의 돈으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적어도 제가 좀 더 이렇게 준비해서 준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5만 원권에서 예를 들어서 15명이든 20명이든 또 여기 대장금 식당이 말이 안 됩니다. 4,000원 돈이죠. 그렇죠. 예, 음식 하나에 지금 4,000원 돈을 지금 많이 할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 한해서 네. 3만 킵 되는 메뉴 한해서 드시면은 그냥 가시는 거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면은 한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챌린저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나도 조금 이렇게 더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우신 분이 있다 하시면요, 대장금 식당에서 그냥 시켜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맞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다시 또 좋아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한인식당을 알리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5만원 챌린지를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바이. B와 E. 이 어둠을 빨간 고로 비춰줄래